그런가 하면 이 김만배 씨에 대해서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김광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위반 이 혐의가 공소시효 만료 때문에 좀 명예훼손으로 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김만배 씨면 이제 한정해서 얘기하면 저 이제 명백히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허위 사실 유포죠. 그런데 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 6개월이죠. 처벌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돈을 1억 6,500만 원 줬잖아요. 그건 이제 배임 징계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또 더 추가할 수 있는 것이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이건 형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명백히 이 부분은 죄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범위가 어떻게 될 것이냐. 결과적으로 지금 나온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신양님 김만배 씨가 공무원과 맞다는 것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요. 거기에 이제 뉴스타파가 또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세 부분에 있어서는 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고요. 나머지 뭐 이걸 받아 쓴 언론에 대해서는 이제 고의성이 있느냐, 진실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노력을 했느냐, 이제 그것에 따라서 죄가 인정 여부가 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관련자들의 처벌 의사를 밝힐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인터뷰 논란에 대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 논란이 단순 가짜 뉴스 차원이 아닌 공작 뉴스 차원, 그러면서 1급 살인죄와 같은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가짜 뉴스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치밀하게 기획된 공작 뉴스 차원의 문제입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1급 살인죄는 과실치사죄와는 천양지차로 구별되는 악질 범죄로서 극형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네, 민주당은요,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극우 유튜버의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한겨레 사설 보니까 김기현 대표가 막말로 여론몰이를 한다. 그리고 이런 발언들이 비상식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던데 서지현 비대위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부대변인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네, 저도 좀 동의하는데 좀 이성적으로 좀 이제 생각하고 이성적인 답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작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모르는 거든요. 지금 단계에서는 언론인의 역할, 즉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중립적으로 객관적인 사실 그리고 반론 보도 어떤 양측의 입장을 잘 전달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만 하면 100점이시죠.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서 대선 공작이라고 해서 살인까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언론 장악인 것이고, 그리고 저 김기현 저분이 그 극우 유튜버가 아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여당의 대표입니다. 예, 그러면 그런 언론 장악 길들이 오해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선 때 가짜 뉴스를 여러 가지 뭐 공방이 오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분할을 여당 대표라면 이것을 좀 더 우리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서로 여야 막론하고 높여보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민주당이 뒤에서 공작했다라고 이렇게 단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언론인을 누가 민주당이 이야기한다고 언론이 저렇게 공작을 합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정말 민주당이 김만배 대장동의 몸통이라면 저렇게 조작하지 않습니다. 선거 하루 전날 3일 전이 아니고요. 6개월 전부터 50여 클럽 있잖아요. 박영수 그리고 곽상도 아들, 딸 다 화천대유에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공작을 하면 검찰에다가 박영수하고 곽상도의 아들, 딸 저런 비리들을 검찰에 많이 흘렸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더 빨리 50여 클럽 문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연루된 게 더 나타나면 저희들이 유리했겠죠. 그렇게 공작 아닌 공작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3일 남겨두고 어떻게 언론을 저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서서 말씀할 때도 있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여당의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은 그리고 대통령실은 조금 뒤에 빠져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의 SNS 글이 또 사라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언제 사라졌는지 그 시점은 불분명한데 김재섭 비대위원님도 이 사라진 SNS 내용 좀 알고 계세요? 뭐 결국엔 대장동과 관련된 몸통이 윤석열 대통령이다, 윤석열 후보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SNS 게시물이 이제 삭제가 됐다는 건데 이재명 대표가 그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큰 스피커였기 때문에 누누이 그 대선 후보 이전에도 본인의 SNS가 언제든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삭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SNS 게시물을 바탕으로 한 언론 보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걸 지웠다는 것은 분명히 이재명 대표도 저거에 대해서 찜찜한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SNS라도 지워보자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거든요. 물론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 받는 과정에 뭐 보좌진이 SNS 써줬다 이런 핑계를 또 대실지는 모르니까 보좌진이 SNS 지웠다라고 얘기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찜찜한 게 있었다라는 거고 왜 그러냐면 대선 후보 토론장에서 저 언론 기사를 가지고 와서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면서 대장동의 몸통이 내가 아니라 당신이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뉴스타파 보도 자체도 큰 문제지만 그걸 인용하고 그것을 대선 국면에서 직접 이재명 대표가 언급하고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는 데 사용됐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걸 슬그머니 지었다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 것을 본인 스스로가 잘 지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이런 빅샷들 SNS 이제 건물들의 SNS는 전부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워도 뭐 크게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다 다운을 받아놨나 봐요. 그래서 저도 내용을 보니까요.